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라떼라디오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1988년 9월 17일 그날 오후를 기억하십니까?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대한민국 서울을 주목했던 날, 제24회 서울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던 날입니다. TV 앞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가슴 벅차게 지켜봤던 기억 다들 생생하시죠? 그 화려했던 개막식에서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소년을 떠올리실 겁니다. 짙푸른 잔디 위 텅 빈 잠실주 경기장을 가로지르던 작고 하얀 점, 굴렁쇠를 굴리며 나타났던 그 소년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된 그 거대한 무대에 왜 하필이면 이름도 없는 어린아이 하나가 덩그러니 등장했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귀여운 볼거리가 아니라 한 천재의 머릿속에서 탄생한 잔디밭 위에 쓴 한 줄의 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пар올림픽 최고의 명장면으로 기억되는 굴렁쇠 소년이 어떻게, 그리고 왜 탄생했는지 그 깊고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부, 우리는 전쟁고아가 아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88올림픽 개폐회식 총괄 기획을 맡았던 고 이어령 선생입니다. 인문학자가 어떻게 올림픽 무대를 총괄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올림픽을 기획하며 가장 먼저 깨부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코리아 하면 떠오르는 낡은 이미지, 전쟁고아와 분단국이라는 편견이었습니다. 선생이 1970년대 초 프랑스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거리에 이 아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사진 속 떼국물 흐르는 옷을 입은 아이들이 바로 한국의 전쟁고아들이었답니다. 그 충격이 평생 잊히지 않았다고 해요. 올림픽을 통해 반드시 보여줘야겠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전쟁과 가난의 폐허가 아니라 이토록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명이 자라나는 땅이라는 것을,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개막식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뒤엎었습니다. 당시 계획에는 청룡이 한강에서도 나오고 경기장에서도 나오는 등 온통 용으로 가득했답니다. 이어령 선생은 그걸 전부 없앴습니다. 용은 중국의 상징이다. 우리가 용을 내세우면 중국 문화의 아류로 보일 뿐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부채춤도 마찬가지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혹시라도 일본 문화와 비슷하게 비칠까 봐서였죠. 그는 중국도 일본도 아닌 오직 대한민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철학을 무대 위에 올리고 싶었던 겁니다. 2부,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용과 부채춤을 빼고 그 거대한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여기서 이어령 선생의 천재적인 발상이 시작됩니다. 그는 채움이 아닌 비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 화가들은 캔버스 전체를 꽉 채워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화가의 사인을
그림 위에 하지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비단 폭의 선 하나 긋고 매화꽃 몇 송이 그립니다. 여백이 많아 그 위에 시도 써놓고 낙관도 여러 개 찍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조상님들이 한 대로 한 겁니다. 초록색 잔디라는 거대한 화폭 위에 붓이 아니라 굴렁쇠를 굴리는 아이의 움직임으로 한 줄의 선을 그었을 뿐입니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그는 시끄러운 음악과 화려한 군무 대신 정적의 힘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요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세계인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은 이랬습니다. 먼저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이념, 빈부, 분단의 벽을 부수는 태권도 격파 시범이 펼쳐집니다. 그 벽이 모두 무너진 자리에 잠시 암전과도 같은 고요한 공백이 찾아옵니다. 그때 텅 빈 운동장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정적이 흐릅니다.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아이 하나가 굴렁쇠를 굴리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군중도 아니고 주먹을 쥔 시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생명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잠부 애가 가다가 오줌이라도 싸면 어쩔 거요. 하지만 이 기막힌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회의 때마다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그 넓은 운동장에 애 하나만 달랑 내보낸다니 너무 썰렁하지 않겠소? 애가 가다가 굴렁쇠를 놓치거나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수만 명 관중 앞에서 긴장해서 울면서 엄마 하고 달려가 버리면 그거야말로 국제적인 망신 아니요? 심지어 가다가 오줌이라도 싸면 어쩔 거냐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안 될 이유부터 찾는 우리들의 고질병이라고 이어령 선생은 회고합니다. 남이 뭘 하려고 하면 일단 끌어내리려는 기질 말이죠.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권이 있었으니까 강력하게 밀어붙였지. 안 그랬으면 힘들었을 거요. 그의 확고한 신념과 뚝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굴렁쇠 소년을 영영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그의 뜻대로 1981년 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되던 그날, 태어난 운명의 아이, 당시 8살이었던 윤태웅 군이 굴렁쇠 소년으로 최종 발탁되었습니다. 굴렁쇠를 한 번도 굴려본 적이 없었던 태웅 군은 평창동에 있던 이어려 선생의 집 마당에서 매일같이 굴렁쇠 굴리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사부 잠실벌에 쓰인 한 편의 시. 1988년 9월 17일 오후, 화려한 군무와 태권도 시범이 끝나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10만 관중이 숨을 죽인 잠실주 경기장. 10초간의 완전한 정적.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귀를 기울여야만 들릴 듯한 삐 하는 고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훗날 이어령 선생은 이 소리를 태초의 소리, 생명의 소리, 정적의 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운동장 대각선 끝에서 손톱만 한 하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는 멀리서 그 점을 비추다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다가갑니다. 하얀 모자, 하얀 셔츠, 하얀 반바지를 입은 작은 소년. 무심한 듯 천진난만하게 굴렁쇠를 굴리며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지릅니다. 그 1분 남짓한 시간, 세상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소년이 운동장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들자, 그제야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난 듯 엄청난 박수와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수함에 눈물을 훔치는 외국인들도 많았죠. 시인 김영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어령 씨는 그 넓은 운동장에 시를 썼다. 이 정적이라는 시는 태초의 빛을 온 세상에 남기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기막힌 아이디어의 진짜 씨앗은 사실 이어령 선생의 아주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67살 무렵 윤태웅 군 또래였을 때의 일입니다. 정오의 햇볕 속에서 혼자 좁은 오솔길을 따라 굴렁쇠를 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까닭 없이 울컥하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느낀 것일까? 지금 생각해보면 존재의 근원적인 슬픔이 아니었을까 싶어. 어쩌면 88올림픽의 그 굴렁쇠 소녀는 수십 년 전 햇살 아래서 홀로 눈물 흘리던 꼬마 이어령 자신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수한 슬픔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창조는 늘 한밤의 태양이 아니라 대낮의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딱 한 번뿐이기에 더욱 아름답고 절실했던 그날의 1분. 그 1분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떼라디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88올림픽과 관련된 잊지 못할 나만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